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부동산 가격들이 좀 싸진 게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기의 문제일 뿐 관심 가져야 되는 아파트들은 좀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곤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입지가 괜찮은 것들인데 신축이라면 우리가 정말 싸게 살 수 있으면서도 향후에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입주하는 아파트들 위주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요것들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런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들은 늘상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으신 분들도 자주 이야기하곤 하시는데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청라 힐스 자이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장을 어디에 좀 노리고 있느냐라고 이제 보았었을 때 뭐 청라 힐스 자이 뭐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직접 다녀오신 내용들도 꽤나 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제 부동산 매물에서 보이는 가격과는 좀 다른 가격을 좀 받으려고 하더라라고 의견을 내주신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어떠한 판단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월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입주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현재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이후의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입주장이라고 우리가 보기 좀 힘든 상황이 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가격들이 꽤나 하락했긴 했지만은 입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6개월 정도로 잡고 우리가 그때쯤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본격화된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동안에 입주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특히 이제 너무 오래 남으면 전세 물건 같은 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입주 예정 시기와 소재지, 그리고 단지명, 그리고 매물, 네이버 매물을 기준으로 했고요. 매매와 전세 최저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뺐을 때 우리가 갭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실거래가도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장 높게 거래된 게 얼마냐까지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의 최저가는 얼마인가, 자, 요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물의 최저가들은 프리미엄 얼마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청라 힐스 자이가 딱 2023년도에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적어도 좀 뜨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미 거래 같은 것들이 꽤나 발생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 밖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2개 정도의 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자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투자자들이라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가 전세를 놓아서 한 번 더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매매를 하느냐인 건데, 보통 같으면은 이거를 뭐 청약 받거나 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 바퀴 더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 건데,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갭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뭐 거의 무피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대구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피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인 거고 원래 기대했던 값보다는 확실하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뭐 순서대로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이 정리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카페에 올릴 예정이니까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하락률도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어떠한 뭐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세까지 놓았을 때 갭이 얼마 정도 발생하겠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공통적인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 부분인 건데, 우리가 입지가 좀 괜찮다 싶은 곳에 84 타입은 전세가 3억 정도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입지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공급이 너무 몰려있는 지역들은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정도의 수준인 건데 이 가격들이 참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또 괜찮은 곳들이 5억 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입지가 좀 부족하다라거나 역시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한 4억 정도 수준에서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들에 대한 기준들을 잘 잡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매매가는 5억 아니면 4억이고요. 전세가는 3억 아니면 2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지가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 당연히 청라이스 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5억 초반에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중층 이상의 물건들은 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 그래서 거의 6억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입주장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전세가는 한 3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갭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중반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가가 9억 8천까지 찍었다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5억 6천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이 9억 8천 대비 현재 매매가는 한 5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최저가의 프리미엄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분양되었을 당시만 한번 떠올려 보더라도 이 청라운동역 입지치고 분양가가 상당히 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프리미엄이 얼마냐, 얼마나 많고 적었냐 보다는 전체적인 합계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합계 금액이 너무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실제로는 손피가 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꽤나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청라이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다녀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진들이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 이렇게 뭐 지상철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 같은 걸 이제 다 도색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찍은 사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가 어떤 게 있느냐. 자, 감산도 이런 데도 죽전역 일대이다 보니까 입지가 괜찮은 곳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상복합들이 따닥따닥 들어오는 구조라서 아무래도 뭐 좀 덜 선호하는 요인이 조금씩은 있고, 세대수가 적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입지 자체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뭐 해리턴 플레이스 감삼 1차 이런 것도 관심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태평로 쪽에 공급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스카이라인이 잘 펼쳐질 거라는 측면에서 대구역 오페라 W도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합계 금액들이 꽤나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보여지고, 뭐 지산동 이런 데도 좋은 데죠. 그런데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매물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뭐 입주권 매물들이 몇 개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죽전동 이런 데도 죽전역 일대이다 보니까 괜찮은 곳이고요. 두류동도 두류역 일대니까 사실 괜찮긴 한데, 이런 것들이 세대수나 단지수가 조금은 관심이 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동대구의 화성파크들이 요게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청라이스 자이와 그래도 조금 이제 비견할 만한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세계 백화점에 가깝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한 7억대 넘어서까지 이제 거래도 실제로 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5억 초반대의 물건도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선제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너스 P가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붙었네요. 그래서 32%까지 이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옆에 이안 센트럴 T라든지 괜찮은 아파트들이 좀 버티고 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암 뉴타운이라든지 공급이 아주 많긴 하지만은 핵심 입지에 자리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자,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의 사진을 보면은 도색이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색들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거고, 요즘에 뭐 화성에서 들어오는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공덕 2차 화성파크들도 마찬가지로 색 같은 거를 꽤 잘 뽑아내는구나. 적어도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색감들이 꽤나 훌륭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도색이 되고 나면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두 가지를 딱 꼽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라이스 자이와 동대구의 화성파크들이 요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하락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하락률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은 이런 수성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심해서 뉴타운으로 진행되는 곳들은 전매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상은 요 청라이스 자이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48%로 일단 청라이스 자이가 제일 높다. 이 뜻이 뭐냐? 직전에 가장 높았던 실거래가가 너무 높았었구나.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쉽게 해석하자면 거품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었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었구나라고 또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입주장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떨어졌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오페라 W 같은 경우에도 태평로의 경우 사람들 관심이 뜨거웠지만 입주장이 되었을 때 지금은 좀 많이 식었구나. 그래서 40% 가깝게 떨어진 곳들은 청라이스 자이, 대구의 오페라 W,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지금 입주장일 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프리미엄인 곳이 어딜까? 가장 큰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는 게 수성뷰 웰 리버파크입니다. 중동에 있는 거고요. 이런 곳들은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프리미엄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구나.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좀 다녀왔던 사진이었었는데 요게 이제 10월 말에 다녀온 사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색감 같은 거는 아주 멋들어지게 이제 좀 뽑혔구나. 그래서 우리 대구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색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줬고요. 중동을 이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신천 뒤쪽을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조금 이제까지는 좀 확인할 수 없었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수성뷰웰 리버파크가 내년 입주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대구 KTX 영무회당 서구 평리 뉴타운에 있는 곳이죠. 마이너스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다가왔을 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공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두려움들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의 오페라 W,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마이너스 5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뭐 마이너스 5천, 6천, 7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하락률이라거나 이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진 정도는 우리가 그냥 참고하는 용도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합계 금액이 얼마이냐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격대를 먼저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젊으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찌되었든 좀 깔끔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낮은 매물부터 보는 경향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도 꽤나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 낮은 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뜨거든요. 자, 4억이 안 되는 것들을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뭐 화원이나 아니면은 뭐 태전동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산시 중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치면은 평리동에 있는 것들이 지금은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84 타입을 3억 중반 정도 수준에서 뭐 사볼 수도 있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이 꽤나 괜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서대구 KTX 영무 예담이 있고요. 그 다음 서대구역 서안이담 퍼스트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하나의 거대한 뉴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 동구 시남 뉴타운인데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가 역시나 4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 가지만 더 꼽자면은 여기 고성동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오페라 W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가격 자체도 좀 낮은 경향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매물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가 개개인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입지가 좋은 것들을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라이스 자이라든지 아니면 동대구역 화성파크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꽤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가격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뭐 신협 뉴타운이라든지 혹은 평리 뉴타운 쪽에 싼 매물들이 많으니까 거기 위주로 발품을 좀 팔아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 살까 말까 이겠지만은 사실 그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까 말까라는 고민은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고민이 될 수 있으니까 행동 요령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은 매물 정리를 먼저 시작하고 부동산에 이 전화를 좀 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사는 가격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리해 나간다면 살까 말까라는 고민들은 우리가 좀 더 뒤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부 차원에서 한번 매물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뭐 공부라든지 혹은 진짜로 필요해서라든지 흐름 정도는 계속해서 잡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사실 내 삶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동산이란 게 시작은 뭐 저라든지 이렇게 나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과정에서라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을 좀 채워 나갔을 때 우리가 그래도 나만의 기준들을 좀 잡아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리된 내용들을 제 카페에다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